안녕하세요.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 오늘 4월 7일 금요일 순서인데요. 우리 제1호 상무가 기침이 좀 심해져가지고 오늘은 병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하고 달리 오늘은 국내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을 점검해 보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이 좀 싸했어요. 네, 뭐 때문에 그랬어요? 어제 이제 그저께 미국 증시에서 여러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었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경기 하강에 대한 인식들이 좀 강화가 됐었던 것 같고 국내 증시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한국 시장이 되게 강했는데 좀 전일엔 대조적으로 좀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좀 좋지 못했는데 환율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박스권 상단에서 한 2,500포인트 선 기술적 저항 확인하면서 대형주가 약세를 주도했고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장중에 외국인이 코스피 200 선물을 24,000계약 정도 좀 크게 매도하면서 수급 양상이 좀 급변동을 했었고요. 24,000개나 때렸어요? 네네. 24,000개는 꽤 큰 수량인데요. 2010년도 이후로 처음이라고. 그렇죠. 네네, 들었습니다. 2010년 이후로 처음이래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10,000개가 넘어가도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15,000개, 18,000개 정도만 때려도 역대 언제 이후로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24,000개나 때렸었단 말이죠. 네. 그게 장중 기준이고 네. 종가 기준으로는 그게 24,000개를 매도해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거의 2조 정도 매도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이 다 약했었네요, 보니까. 참고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렇게 매도를 때리면 베이시스라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하는 주가 지수인데 코스피 200 현물보다도 선물이 항상 조금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콘탱고 현상을 유지해야 이론적으로 맞는 건데 그죠? 뭐 마치 2년물하고 10년물의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역전되어 있지만 근데 시장이 안 좋아 보이면 선물 매도 플레이어가 매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이 코스피 200보다 선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죠? 백오데이션. 미안해요. 네. 네, 백오데이션 현상을 보이는데 24,000개 정도 때리면 아마 어제 백오데이션 현상이 나왔을 거고 그러면 선물 매도 주식 매수를 했던 그 차익 거래를 하는 기관들은 백오데이션이 되면 먹었네 만기까지 안 가도 내가 먹었네 하면서 선물을 매도 때려놨던 걸 다시 이제 환매를 하고 기관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를 들고 있던 거 팔게 되면서 차익 거래를 청산하게 되는데 이때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다 보니까 기관 매도가 이 정도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많이 잡히면 항상 기관 매도가 잡히면서 기관들이 또 요걸 들어먹어요. 어제 기관 매도 맞죠? 네, 맞습니다. 어제 5천억 거래소에서 5천억 매도했어요. 네. 그리고 어제 코스닥은 그래도 좀 낙폭은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뭐 프로비엠이나 좀 2차전지 양극재 소재 쪽으로 좀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낙폭은 축소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그러면 어떻게 됐죠? 네, 업종 거의 대부분 업종 약세 보였고요. 뭐 경기 민감주나 이런 쪽 중심으로 하락세가 좀 나타났고 강했던 업종으로는 미국과 좀 동조화되면서 헬스케어 쪽이나 유틸리티 섹터가 조금 강했습니다. 그렇네요. 거의 똑같다 그죠? 네네. 미국도 약간 방어주로 지금 살짝 도망가는 흐름이었는데 우리도 건강, 유틸리티, 기계장비 요 세 섹터만 업종만 플러스가 나오는 모습이 좀 비슷하네요. 특징 종목들 한번 바로 가볼까요? 카카오가 전일 3% 하락했는데 옆에 이슈 때문에 빠진 것 같진 않고요. 뭐 네이버나 플랫폼 이런 관련주들은 어제 다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냥 센티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슈가 있었는데 SM 주식 대량 매집과 관련한 시세 조정 정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조세현 금감원이 최근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서울 남부지검에 이첩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하이브가 지난 2월 28일 SM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타 법인의 SM 주식 대량 매수로 인한 공개 매수 방해가 있었다고 조사를 요청을 했었었고요. SM의 공개 매수가 진행 중이던 2월 16일 SM 총 발행 주식수의 2.9%를 기타 법인에서 매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요 얘기가 좀 그때 많았었잖아요. 네, 많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하이브가 1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했는데 이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때 기타 법인에서 매수가 많이 잡히다 보니까 12만 원 이상 거죠. 12만 7천 원 뭐 이렇게 거래되면서 실질적으로 개입을 한 게 아니냐 카카오가 그 부분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조사 요청을 했는데 어제 이제 남부지검에 이첩돼서 실제로 조사에 들어간다. 그렇군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호텔신라가 전일 1.2% 가량 하락 마감했는데 하나 이진엽 연구원님 1분기 추정치 있어서 참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23년도 1분기 예상 매출액은 약 1조 원 YY로 11% 감소. 영업이익은 202억 원으로 이익단에서는 YY로 좀 회복하는 모습 전망을 했습니다. 시장 컨센 대비로도 좀 더 잘 나올 걸로 추정을 해주셨고요. 23년부터 면세점 산업 재편을 위한 따이공 양 수수료를 축소에 따라 일시적으로 따이공 매출이 감소하면서 시내점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정도 감소할 걸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TR 부분이 면세 쪽인데 이쪽 부분 영업이익은 119억 원에서 좀 어느 정도 방어될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하셨고요. 네. 호텔레저 사업부 쪽은 OCC의 개선에 힘입어 영업이익 83억 원, YY로 240% 정도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걸로 기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따이공의 재고 리스토킹 수요는 징동데이를 앞둔 2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반등할 걸로 예상을 한다 하고요.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소비 회복은 따이공의 수요 증가를 이끌 것이고 FIT 등 관광객의 회복은 면세점 사업자의 따이공량 공급 축소로 연결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산업 구조가 지금 바이어스 마켓에서 셀러스 마켓으로 좀 급변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11만 5천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어제는 1.2% 빠졌지만 그저께까지는 호텔신라가 한 3일 내내 강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산업 구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이게 바이어스 마켓이냐 셀러스 마켓이냐. 최근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갑을 병정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병에 해당되는데 병이 아니라 갑 같은 위치. 예. 파는 사람의 셀러스 마켓이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면세점도 이제는 셀러스 마켓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네.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하이브가 어제 7.5%나 올랐어요. 네, 하이브 7.5, YG 2%, 그리고 뭐 SM, JYP 다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어제 하이브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워낙 다른 엔터 대비로도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던 상황이라 좀 반등 나올 때 좀 더 강했던 것 같고요. 일단 이슈도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한국 솔로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1위에 등극을 했었다고 하고요. 포브스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시장 분석 업체 루미네이트 집계를 인용해서 이 곡이 올해 들어 미국 음반 시장 내에 주간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앨범 판매량도 순위권인데 빌보드는 지민의 앨범 페이스가 빌보드 50의 앨범 판매량 10% 정도를 점유 중이고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슈가 더 있는데 코즈 엔터테인먼트라고 지코가 만든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코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이돌도 곧 데뷔 예정이다 라는 소식도 나오면서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거랑 하이브랑 뭔 상관이에요? 하이브 산하 레이블입니다. 아, 그래요? 하이브가 멀티 레이블 체제죠. 아, 그렇군요. 리오프닝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뮤지션들이 뭐 글로벌 지금 탑티어니까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어제 기관 외국인 매매 동향 어떻습니까? 어제 기관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300억 원 가량 매수를 했고요. 뭐 프로비엠이나 뭐 SM, 하이브 이런 종목들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인 순매수 쪽 보시면 에코 프로비엠을 매수했고 하이브,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PNT,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나 2차전지, 뭐 엔터 관련주들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외인 순 매도 쪽 보시면 최근에 외인들이 계속 포스콜딩스를 좀 매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도 좀 2,500억 정도 많이 좀 크게, 팔았네요. 네, 많이 팔았습니다. 네, 포스콜딩스 매도가 있었고 좀 차익 실현하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800억, SDI, 뭐 LNF, 네이버,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 쪽이나 뭐 플랫폼 관련주들도 좀 매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현물에서도 한 3,8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우리가 2월 그다음에 뭐 3월에도 보면 양봉이 나는 달은 이제 항상 월초가 안 좋고 월 말이 좋으면서 양봉이 나게 되는데 1월 달에 양봉이 났고 3월 달에 양봉이 났고 2월은 0.5% 조정으로 끝나긴 했지만 외국인들 플레이를 보면 선물을 왕창 때리고 현물은 조금만 때릴 때는 주식은 계속 내가 지고 가고 싶은데 어떤 단기 어떤 악재가 예상될 때 선물로 이렇게 매도를 때려놓고 해치를 해놨다가 이래 좀 짱 보다가 해치를 풀든지 지난 3월 달에도 그러고 보니까 왕창 선물을 한번 때렸다가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미국 시장이 좋으면서 바로 또 확 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미국 시장과 함께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즘 중국 분위기가 연초 이후로는 지금 상해 지수가 7%, 선전 지수도 7.7. 이런 거 보면 S&P 500하고 거의 흐름은 비슷해요 보니까. 네, 요즘에 중국 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어제는 글로벌 증시 다 빠졌는데요. 다만 중국은 경기 지표 호조로 상해 지수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흥승테크 지수는 마판에 플러스 전환했어요. 플러스 0.1% 성장하고 전체 시장 거래 대금은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어제는 또 거의 1조 위안 정도 이상 유지했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200조 정도 되고요. 거의 월 정도 거의 다 매일매일 200조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리도 보니까 우리 국채 10년물 금리를 미국, 한국 이렇게 많이 비교해 보는데 중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얼마인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네, 지금 국채 10년물 금리 2.86% 정도 되고요. 어제 대비 또 0.1%포인트 좀 하락했습니다. 떨어졌네요. 네. 2년물이 2.4%. 네. 중국은 10년물하고 2년물이 역전이 안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대로 yield 커브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상적인 시장으로 돼 있고 업종별로 쭉 보니까 연초 이후로 지금 금융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연초 이후로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역시 IT네요. 네, IT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 두 업종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35.58%, IT는 32.48%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거 보면 역시 그 섹터별로는 우리가 지역별로는 디커플링은 나타나도 섹터별로는 항상 이제 좀 커플링을 보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연초 이후 중국 시장에서도 테크랑 커뮤니케이션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특이한 게 뭐 언급해 주실 거 있나요? 있습니다. AI 산업 투자 확대 그리고 반도체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는 어제는 또 강세를 보였고요. SMIC는 중국의 대표적인 TSMC 비슷한 회사이고 네. 어제는 그냥 또 추가적으로 4%를 올라가고 52주 신고치를 기록하고 2011년 8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림 1분 보시면 바로 SMIC 주봉 차트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주가는 요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머지 북방 화천은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이고요. 어제는 8% 정도 올라가고 우리 잘 아는 호전주시 PCB 업체 어제는 10% 정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보니까 2020년도에 SMIC 주봉 차트를 보니까
2020년 한 8월, 7월이네요. 그때 최고치를 찍었고 그 이후로 계속 질질질질 흘러내리다가 지금 보니까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거래까지 실리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AI 스피커 제품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어제는 전자제품 관련주도 강세되었습니다. 특히 입선 측면은 어제 플러스 1.12% 상승했습니다. 한편은 철강 감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恢复때문에 수요 개선되게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철강주 어제는 강세표였고요. 버선 철강은 플러스 0.6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쪽으로 좀 계속 그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가격 인하,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판매량 부진 등 데이터가 좀 나와서 그래서 전기차 어제 관련주는 또 계속 하락하고 거의 니어는 5.6%, 셔프는 2.25%좀 빠졌습니다. 요즘 그 전기차 가격 인하 때문인지 자동차 메이커들, 특히나 중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주식이 뭐 썩 그렇게 안 좋아요 보니까 재미가 없는데. 네. 근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진다는 얘기를 어제 누가 하더라고요. 네. 리튬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고요. 매일은 거의 4%씩 빠지고 있고 4개월 만에 거의 60% 급락했습니다. 아, 그 60%나. 네, 맞아요. 어제 기준으로 텐센 리튬 가격은 등당 22만 위안까지 하락하는데요. 네. 그 전에 그 CATL가 그 2차 그 전기차 회사랑 같이 그 체결했는데요. 정액 계약. 그때는 공급 가격은 20만 위안 정도 잡았어요. 리튬 가격. 그래서 이번에도 20만 위안 이하 빠지면은 아마 추가적으로 다시 계약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배터리 가격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그 CATL에서 한 2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때 그때 40만 위안이요. 그쵸. 네. 그때 장기 계약을 맺는 업체한테는 우리가 지금 가격의 절반 되는 가격에 맞습니다. 리튬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20만 위안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20만 위안까지 떨어져 버렸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다시 그거 계약합니다. 야, 이거 차트 보니까 무시무시한데요. 21년 하반기부터 22년 작년 한 11월까지는 이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었다가 최근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적으로 보시면 어제는 정종의 그 자신 서비스 PMI가 발표하고요. 이거는 57.8%로 소폭으로 기록하고 그 58% 전월 대비 2.8% 선하고 28개월 만에 최고치로 기록했습니다. 야, 아니 어떻게 중국은 서비스 PMI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28개월 만에 최고치로 기록하고요.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네. 요 관련된 그래프가 있나요? 네, 밑에는 그림 3번 보시면 그 자신 서비스 PMI 지표 추이고요. 2번이네요. 네, 그림 2번. 아, 네, 맞습니다. 그거 계속 올라가고 그 지난달에 급등했습니다. 그 그림 4번을 보시면은 그 신규 주문 지수이고요. 이거는 또 따라서 시장 수요 회복 때문에 또 거의 올라가고 28개월 만에 최고치로 기록했습니다. 그 5번을 보시면 이거 취업 지수 추이고요. 약간 그 시장에서 수요 회복하니까 취업자는 또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취업자도 증가를 하고 있고. 네. 우리 시장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 우리가 대중 수출 비중이 한 지금은 23, 반도체 수출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때는 뭐 28% 정도 되고 28일 때 미국이 한 14 정도 거의 대중 의존도가 미국보다 2배나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런데 뭐 중국으로 갔다가 완성품을 만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가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중국 의존도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가 보면 중국이 40, 미국이 한 중국이 30, 미국이 한 40, 유럽이 30. 요 정도로 제가 그냥 대충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작년에 중국의 지나친 락다운 조치 때문에 그게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중국 서비스 PMI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그게 28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니까 28개월이면 2년하고 4개월이에요. 그죠? 네.
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그리고 신규 수출 주문 지수도 2014년 9일 이래 네.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네. 2014년 뭐 요럴 때는 우리가 중국 모멘텀이 되게 강할 때였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우리 시장에도 최근에 아까 호텔신라 언급을 해주셨는데 약간은 중국 모멘텀이 이렇게 봄에 새싹이 이렇게 자라듯이 자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뭐 언급해 주실 거 있나요? 네,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두 분 또 52주 신고가를 통한 캔슬림을 찾아라. 네. 네, 오늘 또 주말에도 또 준비를 해 주실 건데 혹시 종목을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52주 신고가는. 저는 치과 의료 장비 레이라는 기업. 레이? 네. 코스닥 기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저는 SMIC요. SMIC. 네, 네. 예. 그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을 찾아라.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네. 캔슬림을 찾아라 해서 또 두 분 다시 모시고 주말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풀미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예,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